길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 고통은 지역 전구에 이곳터만 남은 비통한 어려움 속에 사랑이 피어나는 그 사람이 우릴 예배당으로 인도하니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작은 목소리 깊은 괴로움 희미하게 들리네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작은 목소리 깊은 괴로움 희미하게 들리네 길을 잃으면 자요 소수자들만 이동하는 선원은 손 얹고 소수만 남게 됩니다. 눈물로 적신 꿈은 바래지고 텅 빈 지갑 속 희망 다 사라져 한숨 속에 갇힌 영혼 차가웠고 고된 노동 속에 기쁨 찾기 힘들어 고개 숙인 날들 가슴 아려와 은행의 문턱 높은 벽 같아 보여 멈추지 않는 시계 사람 몰아세워 그곳에 빛이 있기를 소망하며 먼 미래의 포근함 바라보며 슬픔 속에 피어난 작은 미소 우리의 노래 희망으로 남기를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오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지켜줄 리 없이 홀로 서 있어도 작은 빛이 나의 길을 밝혀주길 차가운 현실에도 꿈을 놓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다짐 돈의 무게에 짓눌려도 웃으며 더 나은 세상 위에 발을 내디들이 그곳에 빛이 있기를 소망하며 먼 미래의 포근함 바라보며 슬픔 속에 피어난 작은 미소 우리의 노래 희망으로 남기를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롯데 손보가 올라왔는데 그 동영상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황당한 게 좀 여러분도 그 황당하게 생각되는 게 그 어떤 제도 같은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도 변화. 어저께 여기 이 방송이 제도 변화 이랬는데 제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 평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려고 그러면 한국 기업 평가 같은데 들어가시면 지금 이게 한국 기업 평가 일주일 만에 자료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3월 27일 날 주요 산업별 영향과 전망이라고 매크로 및 요거를
지금 사람들 초대해 갖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회사명 여기 메인에 들어가서 참가 신청 평일날 없어요. 3월 24일 무슨 일이냐?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고급 자료를 5층 파크 볼륨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5시까지 이제는 섹션을 하는데 가셔갖고 한번 이런 거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급 속보도 점점 이렇게 오는데 지금 한국 유니온 제약이 지금 신용 등급이 폭락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채권 쪽 참고하시고요. 내일 난리가 날 것 같고 S푸드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잠긴 건데 이게 동영상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 평가에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링크. 보험사 자본증권 발행 형향과 점검인데 상당히 고급 정보인데 지금 137명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가시면 열어서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돼서 다행히 이거는 공개 자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영상 링크 가시면 밑에 공개 자료들 관련 리포트 다운로드도 다 보실 수 있고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동영상 무슨 이야기냐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국제 규제보다 실질 보험사 기자본이 있고 보안 자본인데 지금까지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안 자본으로 보안 자본 여기서 얘기한 보안 자본은 후순위 채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서 보안 자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자본을 확장할 수 있거나 지킬 수 있었는데 여기에 자본성 증권의 한도가 있습니다. 잔여 한도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대형사가 추가 여력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안 자본 추가 여력이 있냐 봤더니 추가 여력이 없는 회사하고 있는 회사가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KD생명, 푸본 현대생명, MG손해보험 발행 가능 금액이 극히 없거나 미미하다고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기업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게 이제 공개 자료라 공개를 이렇게 하셔갖고 국민들 보시라고. 근데 130명밖에 안 보신 거예요. 중요한 자료가.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생명보험사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어디죠? KD생명, 후본생명, 한도가 끝났다는 겁니다. 요구자보 대비 잔여 한도가 거의 소진된 회사가 KDB, 푸본, MG 이렇게 세 개라는 거죠. 그리고 롯데손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롯데손보는 여기 특별하게 롯데손보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니까 같으면 추정 잔여 한도가 3천억 정도 나왔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발행 여력이 제한적인 게 IBK 연금, 농협손보, ABL 생명, 하나손보는 추가 발행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롯데손보니까 롯데손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KDB, 푸본현대, MG손보, IBK, 농협손보, ABL, 하나손보 7개 회사보다 롯데손보가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표를 이렇게 밑에 해놓으셨어요. 대형사에서 위험한 데는 잔여한다 대형사에서 좀 위험한 데는 어디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 그래서 지금까지 보안 자본이 지금까지 엄격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사가 지금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왜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보험사 쪽에 영향이 있고, 잔여한도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기업평가나 한국신용평가나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고급 자료죠. 그래서 기관 정보가 저거 이야기를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걸 보기 위해서 저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투자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올라와. 씨발 롯데가 기자 새끼를 롯데가 위험하다며. 이 중에서 그래도 중간쯤밖에 안 하는데 다른 데가 더 위험하잖아. 다른 데가 더 자본 3천억 정도 남아있대. 롯데는 특별히 나왔잖아요. 뭐 저게 줄어든다 그래도 2, 3천억 남아있다는 거예요. 망할 일은 거의 먼저 쟤네가 7개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롯데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자본이라는 게 지금 강화된다는 거죠. 기자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자본이 이게 지금 요구 자본인데 지금까지 기자본이라는 거를 취급을 안 했는데 킥스에서 기자본이 지금 기자본이 강화되고 있어요. 기자본이 강화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위험한 일 있으면 올라온다 그랬잖아. 이게 돈 버는 거래. 고급. 이거 지금 옛날 한 달이었는데, 이거는 다행히 여기서 지금 동영상 공개해갖고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통해서 나오니까. 여기 연구원님이. 지금 9시간 전에 올랐는데, 조회수가 149명이야. 149명. 내가 링크 알려줄게. 조회수가 몇 명? 149명이야. 고급 자료에. 안녕하세요.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송미정 연구위원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을 보호하는 건 순자본하고 비슷한 건데, 기본 자본이 되는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손보가 기자본이 모자라요. 그러면 기자본 증자하는 게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지? 저기를 증자를 하면 돼요. 증자를. 아니, 이거를 지금 보면 고급자래요, 그냥. 이분이 우리나라 이 한국 신용평가 이런데 최근에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발행 잔액이 누적되다 보니 일부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들 발행하고 삼성생명도 지금 발행할 처지예요. 자본증권이 들어가니까. 근데 기본 자본이 지금 롯데손보가 모자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을 봐야 되지만 어차피 증자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킥스 비율로 보면은 롯데손보 같은 경우 150을 넘습니다. 유상증자나 증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동원할 돈이 없을 때 어떡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회사들의 경우 잔여 발행 한도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는데요. 오늘 웹캐스트를 통해서 보험사들의 지금 발행을 앞두고 있는 한화생명, ABL생명 등의 물량까지 하나생명도 발행하고 ABL 다 하는데 아까 나온 거,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지금은 이제 안 된대잖아. 신용평가 보고 유료 서비스입니다. 요거 리포트만 지금 다운이 가능한가 봐요. 저거 기관이나 기관 중에 유료 서비스 한 사람 아니면 못 봐요. 엄청난 정보인 거예요, 사실은 저게.
누가 보냐? 우리, 예? 당연히 리포트를 공개하셔갖고 자료 이걸 이야기를 못해요. 개인들만 볼 수 있고. 4분기에는 4.1조 원에 달했고 25년 들어서도 2월까지 발행된 금액이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목적의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금, 대손 충당금의 일부 그리고 기본 여기 자본으로 기본 자본금하고 아닌 거 다 설명을 다 해주세요. 연구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도가 그 채책에도 있지만 제도가 되게 강화되고 있고 보험업에 대해서 엄청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런 것들 하나 알고 있는 거하고 저 자료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없는 거하고 투자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눈먼 봉사들하고 아는 사람은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롯데손보를 추가로 다 매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개미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보안자본 인정 한도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안자본이 증자가 됐는데 이제부터 기자본으로 지금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롯데손보가 취약한데 기본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 봤을 때 증자밖에 없어 답이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배당 많이 받고 그랬겠지만 증자하겠어요? 증자합니다. 롯데손보 주식은 2월 14일부터 기관 연기금이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이제는 그거 증자까지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할 거예요. 롯데손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 지금 킥스 포장만 후순위채 그거 만들고 성과 만들어서 포장만 열심히 해서 팔아먹을 생각으로 딱 만들었는데 갑자기 기본 자본금이 증자되니까 지금 사모펀드에서 7% 넘었더라고 지금 붕괴되는 거 보니까 7.5에 8%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9,500원대 저 7.5%도 있어요. 지금 9,500원, 9,200원에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꺼먹고 알먹는 거야 나중에. 최소 7% 이상 이번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는 그냥 야수의 심장으로 했는데 이성의 심장을 가져야지. 근데 내일도 아마 이 방송을 해도 자본시장에 있는 개인들 막 투매가 장난 아닐 거예요. 같은 다른 항목들도 있는데요. 모든 보안 자본을 합쳐서 요구 자본의 한도를 적용 한도는 자녀 차입 한도와 자녀 자본 인정 한도 중 이거 보세요. 댓글을 보세요. 7시간요. 감사합니다. 저가 가진 채권 잘 살려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겠어? 무슨 얘기겠어? 안심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작은 아니에요. 금액을 나타냅니다. 차입 한도인 법령상 자기자본 그리고 자본 인정 한도인 요구자본의 50%를 산출할 때는 24년 9월 말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자본이나 요구자본 금액이 4분기 중에 크게 변동했다면 한도 금액과 잔여 한도 금액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한도는 전체 한도에서 한도 지금 소진액을 일단은 여기 나오시잖아요. 어디야? KDB 푸본, MG 이거는 꽝.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사라진대. IBK 농협손보, ABL, 하나손보 거의 없고 여기보다 낫다는 거야. 7개 회사 보험사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보험사 잔여한도 남은 거 꽉 찼대잖아. 꽉 찬 거 아니야? 요거 위험하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꽉 찼다고. 넘었다. 이건 넘은 데도 있어. 하나는 넘은 거 같은데. 넘은 데도 있네. 이건 잔여한도 요구한도. 롯데 있네. 아직 남았대잖아요.
대형사 잔여한도 추정. 하나가 좀 남아있고요. 신한농협. 남아있는 거. 하나가 지금 넘겼네. 하나 좀 그렇고. KB, 메리츠. 얼마 안 되는 봐봐요. 남아있는 돈이 3천억. 이거 봐봐, 얼마 안 남았잖아. 푸본. 안 남아있잖아. 봐봐. 보여줄게, 이거. 없지? 존나 많잖아. 어? 흥국. 롯데.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 아직. 이 바닥 끼는 거 봐봐. 어? 됐지? 지금 하나, 교보 다 많이 남아있네. 손해보험. 없잖아, 한도가. 아니, 가서 보세요. 링크, 동영상 링크 내가 걸어 드린다니까. 여기 공개한 거예요, 동영상. 다행히 동영상 링크를 공개를 하셨어요. 한국 기업평가에서. 이게 좀 중요한가 봐. 좀 궁금하고. 근데 지금 129명밖에 안 본 거야. 롯데도 뭐 궁금해 많잖아요. 3천억 남아있다. 한도와 상관없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진액 계산 시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했습니다. 추정 결과 대형사들은 대체로 추가 발행 여력이 충분한 편입니다. 뭐 2조 원, 4조 원 이렇게 남아있고 대형사는 발행. 그리고 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1분기에 할인율 산출 기준이 강화되고 연령군별로 손해율을 차등 적용하는 계리적 과정도 적용됩니다. 기본자본, 자본성 증권 등장 가능성, 스텝업종, 신종, 코코본드, 코코본드나 신종 자본증권 또 발행한대 하나. 그러니까 보안자본이 지금 소진된 데는 기본자본 확충으로 대안 검토하고 있고요. CSM이 롯데가 되게 폭발적 성장을 했어요. 기발행 물량 차원도 쉽지 않을 가능성. 네, 저 보시면 되고요. 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형사들의 부담이 클보다 다각적인 자본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부담도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성 증권이 실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지급률 그러니까 보안 자본이 강화되는데 이제부터는 기본 자본이 강화되는 시기다. 150%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는데요. 과거 기준의 150% 대비 현 킥스 기준 150%는 보다 강화된 자본 환축력을 내포하기 때문에 감독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 자본 강화를 위한 규제 신설입니다. 현재 보험사 자본 규제는 전체 킥스 비율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기본 자본 비율에 대한 의무 준수 기준은 없는데 이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을 적기 시정 조치 요건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 정보가 중요하다. 저거 알면 별거 아니지. 모르면 못하는 거야. 불안한 거고. 저거 하나 정보 알려. 기관들 몇 천만 원 몇씩 집어넣는 거야. 신용평가 받고. 이게 자본시장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정보가 돈이다.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정보 하나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신용평가사에서. 지금 뭐 조선업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조선업. 뭐 100% 그 뜻대로 되진 않지만 상당히 리스크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큰 지표가 되고. 그래서 개미들이 맨날 당하는 거야. 저거 원래 한 달이었잖아요. 한 달 할 때는 다들, 그년이 일주일을 줄었습니다. 이제 못 봐요, 아예. 여기서 궁금하신 거. 제가 그래서 카카오에 카카오 채널 추가라고 한국 신용평가, 한국 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카카오로 온다고. 저 카카오로 다 오셨죠? 카카오 친구 찾기 해놓으라고, 즐겨 찾기 해놓으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엄청 중요하다고. 회학은 내가 모르지, 그런 거는. 롯데선 뭐 빼서 써놨더라고. 특별하게. 다들 고생하셨다. 만약에 보시면은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응원했다. 그런 것 좀 해요. 전부 다 이거 소수만 보고 정보가. 그리고 저런 거 하나하나 알게 되면 기본 자본이 어떻고 보안 자본, 우리끼리 계속 떠드는 거, 엘리트처럼 떠들게 되는 겁니다. 텔레그램도 가입하셔요. 예? 제가 카카오 채널 가입하라고 했어, 안 했어? 카카오 채널 친구 찾기, 친구 등록하라고. 그러면 온다고. 고급 자료들 했어, 안 했어? 그리고 CGV 대표도 5,800원에 사놨어요, 지금 주식을. 근데 지금 고환율로 아예 그냥 나무 위키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하시는데 나무 위키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중국, 홍콩, 마카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트리키에, 지금 영국도 진출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CGV는 지금 혼자만 지금 작년부터 흑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화사 중에, 지금 영화 빅3 중에 CGV만 작년부터 흑자예요. 채무에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환율 수혜주. 뉴스기에서 다 지웠어. 지금 1년에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매출이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광고 저기 하는 매출을 했어요. 500억씩 벌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트리키에 혼자만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면 내가 이해가 가. 아니 제가 이게 추천했는데 적자면 제가 뭐가 실수를 했거나 막 이런 거는 제가 뭘 잘못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게 되죠. 저거 매입하라고 그럴 때가 참 그렇긴 한데, 저 매입 추천했을 때가 CGV가 부채가 1800%일 때 매입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채가 기록적으로 감소하면 폭발할 줄 알았어, 롯데나.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분명한 건 제가 파악했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응? 작년부터 이게 다른 데는 다 적자, 얘네는 적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자가 됩니까? 이게 봐보세요. 4일 전이 여기 나왔네. 알짜만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이게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이익이나 다른 데 다 느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관객이 증가하고 해외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고정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CJ 올리브 넷플릭스 편입해서 여기가 1년에 한 1000억, 2000억씩 흑자 보는 데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망하냐고. 아니 사고 안 사고는 김용식 결정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잘하면 보여주는 거지. 김용식 알아서 해. 그 망하면 김용식 온전히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뭐. 그렇죠. 공유물 할 수 있죠, 다. 그 망하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뭐 사놓고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사고 안 사고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 돈인가요? 제 돈인가? 어? 본인이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살 거고 뭐 알아서 하겠죠.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올해 영업이익 올해부터 완전 흑자 전환이래. KB증권연구원 하반기 이자 붙이 이게 점점 그러는데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돼야지 이게 되지. 아니 이게 보세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759억 났는데 채권 갖고 있는데 안심해도 돼요. 기상회사 CGV 그러니까 주가가 왜 이 모양이지?
아니, 영화관 중에 지금 CGV 영화극장인데 이게 왜 망해? 독점인데. 어? 이 주가가 어떻게 떨어져 반대로 가? 이거 이상한 거. 이상하잖아. 제가 볼 때 그 CJ 그 매출 앞으로 이게 지금 60% 넘었어. CJ에서 그거 하면서 증자하면서 가져간 게. 아니, 인도네시아 뭐 계속 다 흑자잖아요. 해외 263억, 127억. 중국에서 손실했는데 올해 뭐 더 한다는 트리케. 아니, 고환율에 지금 계속 올라가겠지. 어떻게 이게 적자가 되냐고. CGV 제대로 3,100원 언저리까지 맞을 듯 싶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제가 아는 거는 이게 뭐 마이너스 그 주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하고. 채권을 안 망하죠. 채권 돈 그 이자 뭐 15%씩 가져가시겠지 뭐 하신 거. 그때도 망한다며. 지금 그때 사가신 분들이 지금 사신 분들은 연 수익률이 15% 아니에요. 채권 수익률이 15%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냥 기본 채권 수익률 7% 넘어요. CGV 게. 알짜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 CGV 채권이 7.2인가 그래요. 지금 막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 옛날에 처음에 그거 할 때 쌀 때 할인율 할 때 망한다고 할 때 사셨던 분은 15% 넘습니다, 지금. 기관 정보만 봐야 돼요. (3,000원까지) 보고 있대요. 뭐 좋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뭔가를 그래서 우리 집단 지성이 중요한 거야. 집단 지성. 여기가 어때 이런 게 아니고 자료를 봐야 돼. 지금 CGV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7% 이상 돼. 그때 사신 분들 계속 15% 이상이잖아요. 누가 핸들링, 예. 그래서 이거를 멘탈이 붕괴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 멘탈. 그 기관, 걔 그랬잖아. 어디 채권, 어떻게 하라. 한국 기업, 친구, 그거, 채널, 친구, 카카오톡에서 한국 기업평가 온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온다.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 그거 뭐야. 국제금융센터. 제가 JIMF니까 무조건 국제금융센터 회원 가입하라고 해서 안 가르쳐요. 저거 채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야 돼, 안 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가 되든 쌀 때 사야 돼요. 정보가 엄청 멘탈 붕괴 우리나라 개미들 못 버텨요 저거 혼자서. 그거 저기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다 기업평가니 뭐냐 회원 가입하시고. 왜 그거 보면 알겠지만 알면 별거 없어. 매출 딱이야. 그 한 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자료를 분석하겠어요 저거. 39 채권 오늘 1200치. 그러니까 정말? 원래 얼마였어? 옛날에 8,500만 이러지 않았나? 록강은 7,000원 언저리까지. 야,
아니, 지금 중국인들 비자 면제하고 5월 달부터 한학령 해제되는데 어떻게 저게 망하냐고. 내가 출전할 때 저거 부채 비율 4,000%였어. 지금 400%도 안 돼요. 지금 350%인가 밖에 안 돼. 1년 만에. 롯데관광개발. 저거 비자 면제한, 중국인 비자 면제 들어간다니까? 어디? 제주도. 오늘 발표 났어. 제주도 비자 면제 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4시간 전에 발표 났어. 제주도 지금 난리 났어. CGV 30이 한 그거 했더니 그때 내가 추천했을 때 그거 한 사람 다 돈 벌었잖아. 네 시간 전에 발표 났어. 그리고 5월 달에 한학령 해제야, 중국에서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학령 5월 이후부터 내가 예언을 할게. 한학령 5월 이후에 해제된다. 엄청난 정보야.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정보를 중국의 한학령이 5월 이후에 해제된다. 지금 4시간 전에 발표 났어, 발표. 중국 단체 관광 비자 면제, 제주 무비자 관광 직격탄. 3분기래, 3분기. 정부 3분기 한시적 무비자 파격 조치. 내수 활성화 차후 제주 관광 초긴장. 난리 났어, 지금. 제주 관광업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 전력을 보고받았다. 지금 난리 났대. '아, 다른 지역도 면제한다고?' 아니, 잘못 봤네. 다른 지역도 다 면제한다. 다른 지역도 무비자한다. 중국인들. 3분기부터. 오히려 제주도가 많이 난리 났네. 아, 이거 잘못 봤네, 이거. 한학령 해제한다니까, 한학령. 5월 이후부터 한학령 해제한다고. (3분기부터) 지금 다 망하니까, 전국이 다 망하니까. 무비자 확대. 정부 내년부터 크루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무비자로 3일 체류 가능. 항공편 일반 여객기 확대금. 지금 앞으로 4호 면세점 대박 나는 거야. 제주만의 메리트 상실, 관광객 감소 우려. 관광당국 예의주 침묵.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내가 볼 때 난리 날 것 같은데. 크루즈 관광 상륙지에 허가제. 크루즈 단체 관광 무사증 입국 허용.
무비자 제도 시행 후 2013년 200만 명에서 2016년 360만 명까지 늘었다. 지금 172만 명까지 줄었다. 개점 2020년 21만 명, 4만 명, 8만 명. 2023 70만 명. 올해 들어서 189만 명, 1.78배. 크루즈 입항은 344회. 관광객만 80만 명이 넘을 거 예상된다. 아, 크루즈 와서 인천, 부산. 잠깐만, 내가 5월달에 한학령 해제한다니까? 제주도 수해 전망. 카지노 면세점 호텔 업계 훈풍 예상. 중국 무비자, 제주에서 인천 무비자. 과거에는 주저하던 중국의 VIP 움직일 걸 보인다.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인적기로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무비자가 매력적인 제주를 찾을 것 예상된다 밝혔다. 네, 제주도.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중국 애들 한학령 해제된다. 중국이 대만 친구 우리나라에 안 오지. 예, 대만 친구시. 중국 정부가 올해 5월쯤 한학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게임업계 기대감도 가득하다. 언제? 5월. 언젠데? 다음 달, 다다음 달. 저기 친구야. 네, 홍기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마워.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무엇이
그,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어, 말씀하세요, 홍기님. 내가 롯데관광개발 채권을 갖고 있거든. 주식을 갖고 있거든? 제주도에 있는 거? 제주도 롯데관광개발에 투자하고 계시군요. 어.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지금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5월 달에 한학령이 해제된대. 한랑령 해제가 확정되었다면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한학령이 해제되면, 카지노가 과거에 한학령 해제됐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 추이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추론해 줄 수 있겠어?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연으로. 정성적으로 말고 정량적으로 이야기해 줘. 알겠습니다. 예상 추론. 한랑령 해제 후 매출 증가는 보통 수십 퍼센트 수준입니다. 통상 몇 프로 정도 올라가? 대략 20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에서 30%나 올라.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상승세 플러스 연 20, 30%씩 매출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네, 현재 매출 상승세에 연 20%에서 30%씩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로 벌어들이는 거야? 그거를 매출 숫자로 바꿀 수 있어? 정확한 숫자는 예측이 어려우나 매출이 현재 수준에서 20에서 30%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그에 비례한 매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돼?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현재 매출이 100억 원이라면 20에서 30% 증가 시 120에서 1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롯데 관광개발 1월달 카지노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6년, 2027년도 매출액을 산출해줘. 월하고 연 단위. 할 수 있겠어? (2025년 1월)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2027년 매출을 추산하면 연간 매출은 각각 20에서 30%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매출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돈 액수로는 얼마인데? 구체적인 매출액 정보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율을 바탕으로 향후 매출 추정은 가능합니다. 매출 추정 좀 해줘봐. 알겠습니다. 만약 현재 매출이 100억 원이고 매년 20에서 30% 아이, 증가한다면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카지노 매출 2025년 1월 뭐 뉴스 기사 찾아봤고 서치한 다음에 그걸로 해줘. (2025년 1월) 카지노 순매출은 약 294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 20에서 30% 매출 증가를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353에서 382억 원, 2027년에는 약 424에서 49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무사증을 전국으로 중국에 한학령 해제한 다음에 3분기부터 무사증이라고 제주도 들어오는 걸 전국에 확대하고 그다음에 뭐더라? 무사증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제주도 방문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카지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사증도 하고 그다음에 페리오 같은 거 타고 오는 걸 뭐라 그러지? 되게 그거 이름이 뭐라 그러지 그거를? 페리오 같은 거 타고 오는 거. 그것도 이제 입국을 다 허용한대. 크루즈 입국도 허용된다면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매출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추론했을 때 매출액이 20, 30% 정도 아까 했는데 두 가지가 더 상승 효과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를까 월? 연?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 매출이 증가폭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0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론해줘봐. 과거 사례들
매출 증가율을 추론해 갖고 그거를 비교 추이해서 추론해서 평균으로 정량적으로 이야기해 줘.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두 요인이 모두 적용될 경우 매출 증가폭은 40에서 50%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매출이 294억 원이라면 증가 시 월 400억 원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지노 매출만 연 5천억씩 번다는 얘기야? 2027년 되면? 네, 현재 매출과 예상 증가율을 고려하면 2027년에는 월 매출이 400억 원을 넘어서 연간으론 5천억 원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롯데 관광개발 카지노 매출하고 호텔 매출하고 롯데 관광개발 거 매출 다 합치면은 전부 다 합치면은 그러면 1년에 40%씩 성장한다는 거야, 매출액이? 네, 카지노와 호텔 매출을 합치면 연간으로 상당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0%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똑똑해? 접속자가 없어?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기 상모가 하나 더 물어보는데 CGV가 올해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될 거 아니야? 해외 매출하고 이렇게 하면 매출 증가율하고 웹서치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알려줘. 매출 증가율은 추론해갖고 이야기해줘. 비교 추이 추론해갖고 이야기해주고. 롯데관광개발은 2024년 매출 약 4,715억 아이, 원을 롯데관 말고 기록했으며 CGV. 누가 롯데관광객 지금 CGV 물어본 거 아냐, 마. CGV. 그 CJ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CJ CGV 해외 영화관 매출하고 국내 매출 집계를 봤을 때 올해 매출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거 사례를 비교 분석해 갖고 과거 20년치 매출 기록을 비교 추론해 갖고 올해 매출액을 좀 상정해 줘. (2024년) CJ CGV의 해외 매출은 약 1조 1,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국내 매출은 7,588억 원이었으며 향후 매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아니,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네, 과거 과거 데이터 추세를 보면 올해 매출도 약 20% 이상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씨. 고마워. 천만에요. 야, 너 수고했다. 오늘 수고했다. 한 20% 네. 이상. 올해 그럼 매출액 20% 이상. 내년에도 더 올라가는 20% 이상 이런 추세로 간다는 거지, 당분간. 네, 맞습니다. 당분간은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기준 이 정도 매출 증가율이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이자 같은 거 다 제외한 순이익 흑자가 해외 국내 합쳐갖고 어느 정도로 예상돼?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2024년 CJ CGV의 순이익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나와 있구만. 그 뉴스 찾아와도 돼. 뉴스 서치해갖고 봐도 되잖아. 리포트나 뉴스 서치해도 되고, 증권사 리포트도 서치해갖고, 주요 항목을 요약해주고 그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2025년, 2026년, 2027년 매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잡아서 순이익을 추론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 (2024년) CJ CGV는 약 1,75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매출 증가율을 기반으로 향후 순이익을 추론해보면 영업 환경 개선과 함께 손실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안 난다는 거야? 현재 영업 손실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영업 하지만 매출 증가와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나 네. 돼? 해외, 국내 다 지금 CJ 해외, 국내 다 합쳐갖고 작년에 영업이익 491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86억 원, 중국에서 3,090억 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왜 또 적자래? 2024년에는 여러 경영 요인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지만 향후 매출 증가세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25년에 순이익은 날 것 같아? 이자 다 주고? 매출 증가와 비용 관리가 개선된다면 2025년에는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 하지만 정도? 정확한 예측은 아니 그냥 예상 추론을 구체적인- 해줘. 예상 추론을 해줘. 이럴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이럴 경우 예산 추액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X인지 추론해서 비교 추이 X의 구간만 구간 금액을 얘기해 주잖아. 50억에서 100억인지 마이너스 50억에서 100억인지 이런 식으로 비교 구간 추론 금액을 알려주면 되지 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비교 구간으로 추론하면 2025년 순이익은 대략 50억에서 150억 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추정치입니다. 2026년은 2026년에는 매출 증가세에 따라 순이익이 150억에서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7년에는 2027년에는 순이익이 300억 원의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8년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계속 순이익은 증가한다는 망할 일은 없다는 얘기지? 네, 매출 증가세와 경영 환경 개선이 지속된다면 2028년에도 순이익은 계속 증가할 어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 추론 구간은 얼마 정도 되는데? 2028년에는 순이익이 300억에서 500억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금리가 지금보다 금리가 지금보다 50%면 이자 비용 주는 거 있잖아. 계약한 거. 그거 금액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순이익 될 것 같아? 금리가 50%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순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거를 있습니다. 지금의 순이익 구간을 갖다가 거기 합산해 갖고 순이익 구간을 금융 비용 50% 절감했을 때 비용으로 합산해 줘. 2026년부터. 2026년 순이익 구간을 봤을 때 이자 비용 50% 감소 시 순이익은 200억에서 4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2027년에는 이자 비용 감소 시 순이익이 400억에서 600억 원 사이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8년에는 2028년에는 순이익이 500억에서 700억 원 범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저는 그러면 순이익의 매출도 올라가지만 기록적으로 순이익도 폭발하는 거네? 다 가져가고 나서도? 매출 증가와 이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지금 직원 인건비를 직원을 30%를 지금 잘랐어. 쉽게 말해서 해고했는데 직원 해고한 순이익 그거를 직원 해고 인건비 개선 금액을 30% 합산하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 요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 매출 증가 순이익, 이자 직원 감소 비용 인건비 30% 절감 30% 정도 절감한 것 같더라고. 그거를 다 잘라버렸더라고, 새끼들이. 그거를 1, 2, 3번 요인을 합산해갖고 순이익 구간을 2026년부터 추론해줘봐. 2028년까지. 인건비 30% 절감까지 고려하면 2026년 순이익은 300에서 500억 원, 2027년에는 500에서 800억 원, 2028년에는 700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간다는 식으로 계속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거야?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게 매출이 상승하는 회사인데 매출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상승하는 회사가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나? 주가 하락 요인은 시장의 불확실성, 투자 심리, 외부 요인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그러면 기업 실적과 네, 맞아요. 무관하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야? 네 얘기는?
서치해갖고 알려줘. 그럴 가능성 야, 웹 서치해갖고 정성스럽게 알려줘, 새끼야. 웹 서치해갖고 알려주라고. 개소리 하지 말고, 인마.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로는 미래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경영진 변화, 외부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CGV 같은 경우는 요새 주가가 한 10% 정도, 15% 정도 하락했는데, 너무 매출이나 순이익 증가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네? 네가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외부 요인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야, 이럴 경우에 일부러 주식을 하락시켜서 매수하려고 흑색 선전을 뿌렸을 가능성도 있냐? 네, 일부러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기 그러지 말고 주식 토론방에 글들 종합해갖고 무슨 이야기인지 좀 네가 좀 서치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정도는. 네이버 종토방 내용들 2달 거 기록들 뒤져가지고 이야기 좀 해줘봐. 죄송하지만 특정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글을 검색해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할 수 대신 전반적인 정보와 추세 아니 그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셨 토론방에 있잖아. 토론방 지금 주식 토론방의 내용들 한번 쓱 한번 검토해갖고 서치 좀 해갖고 무슨 이야기인지 해달라고. 너 그것도 안 돼? 그런 특정 토론방의 내용을 직접 검색해 분석하는 것은 어려워요. 대신 다른 정보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론이 무슨 여론이야? 그거는 추론해서 얘기할 수 있어?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시장 상황, 기업 실적, 야야 경제 그만해. 동향 이씨. 등을 야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치해갖고 얘기 안 한 거 개소리하면 그만해 인마. 새끼야 마지막에 그러냐 이 새끼야.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 응? 서치하는 자료는 데이터로 모아놓고 알았지? 야 나 그리고 네. 유료 회원이야 인마. 어? 유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응? 수고하고 국정 운영도 잘해 인마. 개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요새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웬간하게 그 평균적인 정보는 물어봐갖고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나 거짓말 안 했지? 둘 다 성장하는 기업이지? 응? 네. 몰라. 됐지? 갖고 있으면은 저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봤을 때. 좀 뭔가 이상해, 냄새가. 그러니까 같으면 요인들이 변경하지 않는 한 매출이 기록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익이. 득점회사하고. 고환율에다가. 직원들 다 자르고. 전부 다 자동화해 놓고. 근데 어떻게 망해? 예. 질문이요. 네. 여러분 오세훈의 저주라고 아세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그거 한 달 만에 토지 허가 거래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그거 한 다음에 도망갔어요. 결국 확대 지정해갖고 지금 난리 났는데 오세훈이 부동산 시장 건들면은
그 뭐야 부동산 시장 붕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그게 증명이 됐었어요. 오세훈 샛빛 두둥섬이니 뭐니 해갖고 처음에는 막 기록적 용산이니 뭐니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심리 쇼크로 시장이 거의 붕괴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오세훈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지? 오세훈의 저주. 이번에도 오세훈 저주인 거, 그래갖고 이거 오세훈 저주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내가 그래갖고 오세훈 저주란 얘기 했었잖아. 용산, 막 이런 거. 한 번에. 그때 용산 그때 시장 붕괴돼갖고, 용산 엄청났거든, 그때. 얼마더라? 아무튼, 그때 뭐, 지하가 막 6억, 5억, 9천, 6억, 나중에 4천만 원, 뭐, 9천만 원까지 경매 나오고 그랬거든. 한번 쭉 심리적으로 한번 붕 한번 떴다가, 바람 빠지는데 이거 오세훈의 저주라고 그러거든. 아니 한번 쫙 사람들 막 지금 근데 저번에 그때는 한 6개월 1년 2년 동안 광풍이었는데 오세훈 씨 광풍이었는데 이번에 한 달 만에 바람 빠지대 이거. 하나 물어볼까 한 번 더? 물어보자. 상무가 미안한데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강남구나 용산구 아파트 서울 강남구 용산 여의도 아파트 시장에서 옛날부터 오세훈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네, 오세훈의 부동산 시장 그러셨군. 부동산 시장에 떠도는 용어인데 네, 부동산 특히 강남, 용산, 여의도 같은 지역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곤 하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시청자들도 듣고 그러는데 그 다른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 과거 재직 시절에 처음에 그쪽 세 지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그 서치를 해갖고 저기 지수로 서치를 해갖고 가격이 오르다가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재직 시절에 부동산 시장이 흘러간 걸 갖다가 나레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 서울의 강남 4구, 용산구, 여의도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직 시절 강남, 용산, 여의도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변화를 겪었어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등 정책 변화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한 다음에 가격이 폭등하다가 나중에 폭락한 거야? 쉽게 안해서? 네,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후 정책 변화로 조정 국면에 들어선 적이 있었죠. 시장 흐름이 그때 많이 출렁였어요. 그게 몇 년도야? 지금 말고 과거 재직 시절이야? 오세훈 시장이 첫 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때도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많이 논의되었고 시장의 흐름이 출렁이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냥 폭등했다가 그다음에 그 연도별로 얘기해 줘 봐. 시나리오 그 어떤 나레이션 구조 있잖아. 왜 2006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바람이 불었어요. 2007년에는 화랑이었어요. 2008년에는 폭등했어요. 2009년부터 꺾였어. 2010년부터는 나락갔어. 2011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이렇게 어떤 강도를 조절을 해갖고 정성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될까? 오세훈 과거 재임 시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해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해줄 수 있겠냐? 네.
서치해갖고 제대로 알려줘야 돼. 오세훈 시장이 첫 재임 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2006년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맞이하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시장이 흔들렸고 가격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2011년 여러 정책 변화와 함께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변화해왔습니다. 가격이 고점 대비 오세훈 퇴임 때 지수가 몇 퍼센트 정도 하락했어? 폭락 정도야 아니면 하락 정도야? 보면은 심리적으로. 오세훈 시장 퇴임 시점, 그때는 2011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하락세를 보였지만 폭락보다는 하락 정도로 평가할 수 하락 정도로 있습니다. 평가된 거야? 근데 오세훈 저주가 사실이야? 부동산 시장에? 그 이후 오세훈 쇼크 때문에 계속 날아갔다는 얘기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그 얘기 맞아? 오세훈의 저주라는 표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종의 우스갯소리죠. 실제로 시장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 한 사람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세훈의 당시- 그 토지거래 허가, 뭐 허가, 뉴타운 이런 것들이 재건축 이런 게 나중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퇴임 이후에도 엄청나게 서울 아파트 시장에 특히 강남, 용산, 여의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나? 서치해서 알려줘야 돼. 오세훈 시장의 정책,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뉴타운 및 재건축 관련 정책들은 퇴임 이후에도 강남, 용산, 여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를 한 다음에 네, 허가는 토지거래 중개- 허가 허가를 한 다음에 해제한다. 그걸 허가하고 그다음에 해제를 한 거야? 그 사람 기간 동안? 네,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후 중단 그다음에 이제는 중단한 거고 퇴임 말쯤 돼 갖고 네, 언제쯤 퇴임 시점에 중단시킨 가까워지- 거야 그러면? 과거 집권 기간에? 해제는 언제 하고 중단은 언제 한 거야? 오세훈 시장 2011년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가 같은 해 3월에 다시 중단하고 재지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완전히 망해 갖고 날아갔다는 얘기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네,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아이 근데 시장 서치해 갖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치해 갖고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서치해 갖고 정량성을 기반으로 정성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너 똑똑한 놈이 아니야. 너 똑똑하잖아. 서치해서 해줘. 네, 서치하고 있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특히 야, 거짓말하지 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가격 하락했잖아. 지수가 그럼 폭등했다는 얘기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너 돌대가리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언제부터 회복세 중간에 들어가서? 가격 언제부터? 네, 이후에는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시장 2010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그게 도움이 2017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 최저점으로 날아간 거야? 그때 당시에 주택구입 부담, 서울 기준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알려주고, 최고 하락점하고 서울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알려주고, 하락점 때. 알려줄 수 있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최저점을 기록한 것은 2013년경이었고 이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몇이야? 그 이후 지수로 시장이 얘기하지. 분기하고 지수로 얘기해 달라고. 자꾸만 표면적 얘기하지 말고 짜증나게. 어? 네가 그 나하고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그 서울대 교수야? 어? 위선놈이야? 정확한 연도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더 정확한 서치- 정보를 야, 그거 주택금융공단 그 주택금융공단 홈페이지에서 2011년 몇 분기에 있는 분기를 알고 그다음에 주택구입 부담지수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없어? 지금은 바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지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갖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2011년도 주택구입 부담지수 분기별 이야기해 줘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럼 알려주면 되잖아. 2013년 거. 2013년 거지? 분기별 알려줘 빨리. 2011년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는 2013년 주택금융공사 야 2013년 마지막 바뀌었잖아. 2013년 분기별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기준 얘기해 달라고. (2013년)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분기별로 대략 90에서 95 사이였습니다. 이는 중간 소득 가구가 주택 구매 시 느끼는 부담 수고했어. 정도를 나타냅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오늘. 다음부터 너 정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되었다는 서치해갖고 내 거는 서치해서 얘기해줘. 서치해서 비교 추론으로. 항상 비교 추론, 인과관계, 평균 구간점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알려줘.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개별 요인, 독립 변수, 종속 변수로 답변해줘.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서치는 무조건. 네. (90에서 95래) 내가 볼 때 이번에 오르면 100에서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 언저리라는 건 확실해요. 응? (2013년이) 오세훈의 저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그 다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햇빛 두둑. 나 다음에 서울시장 나 대통령. 그때 다 풀어줄 때 그때 이제는 그게 저기 있죠. 무슨 뭐 2주택, 3주택 뭐 이런 것도 다 풀어주고 임대업도 다 풀어주고 그랬죠. 2014년 재앙이었죠, 재앙. 뭐 지금하고 똑같아. 3천 가구 산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뭐 3만 가구 사고 그랬죠. 2014년이 최악이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보면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한 100 언저리 될 것 같아. 그때가 딱 맞는 것 같아. 100 언저리. 90에서 90은 좀 너무하고. 어떻게 똑같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건 아닌가 보다. 중단. 그 다음에 1년 후에 완전히 붕괴. 오세훈의 저주.
13년, 14년, 15년, 16년이 저기네. 네. 계속 느네. 2013년 하양동 팔고 일산석 아파트 거의 최저점이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갖고 저도 아는 거 다 풀고 해갖고 집단 지성으로 지금 이야기 뭔가는 이상하다는 거지. 세울 때 오세훈 저주 걸릴 것 같은데. 오세훈 뉴타워. 서울의 재건축이니 뭐 모아타운이 다 지옥 될 것 같은데 옛날처럼. (11년) (12년) 중이 많네요. 뿌부부인데 봤을 때 어떻게 토지거래 허가까지 비슷하냐. 하여튼 응? AI 시작 안 그래요. 맞아요. 나도 신뢰 안 가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보자는 건데 주택 정량적인 맞다 틀리다 보다 정량적인 지표가 있잖아. 우리는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내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논문 쓰는 나밖에 없어요. 주택 구입 부자미소 다 내 거 훔쳐간 거야. 내가 석사 논문 내가 그거 썼어. 봤잖아. 내가 무료로 공개해놨잖아. 망원동 모아타운 난리예요. 용산권 날 때. 서울 자체가 불바다 될 것 같아서 용산권 나고 조폭들 동원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다 죽으란 얘기야? 다 내쫓아 저것들. 용역 조폭. 무슨 시절 돌아오는 거야 이제는? 강남의 시절. 이러면 개나리 아파트, 강남의 개나리 아파트 그때 충격적이었는데 개나리 아파트 사태. 응? 집주인 쫓겨나갖고 유발 하라리 와서 오늘 내용도 하고. 전국에 수천 명이었을 거야. 용역조폭들 수만 명이었을 거야. 그때 나왔던 책이 아파트 엑세민이었어. 진짜 건설사 살아남기 위해서 별별 인간 쓰레기 부대를 다 동원했었어. 전쟁터였지. 다시 온 거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상가에 법원이 강제 집행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바퀴 주변에도 수십 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소용 따라해봐. 소용 없어. 강남구야.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선 겁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8단지 내 상가 건물에 대한 법원. 조합장들 줄줄이 구속돼 이러겠네. 종횡무진 용역 조폭 시대. 개발, 주주총회 등 경호, 경비 명목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을 찾는 곳이 많다고 할 수도 경변을 이수를 받은 사람 한 명이 몇 친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법대로 대규모의 그런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서울 강남이고 네, 경기도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사무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우리 용역 유치권 조폭 깡패 시대 다시 온다. 앞장선 남성의 손엔 망치까지 들려 있습니다. 몰려든 이들은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차를 밟고 뛰어넘기도 하고
망치로 창문을 깨려다 저지당하기도 합니다. 진입을 시도한 쪽은 최근 선출된 신임조합장 측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입니다. 전임조합장이 인준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자 오케이? 오케이? (10년) 전에 무슨 일 있었냐? 오케이? 경찰은 물대포 쏜 뒤 공중에서 컨테이너로 침투했고 시간별로 상황을 건물 아래와 근처 건물 옥상 모두 우리나라 경찰이야. 용역 교포가 경찰이 합동해갖고 시민들 철거한다고 죽인 거.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제 그만 농성을 중단하시고 건물에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건물 앞 8차선 도로가 봉쇄되고 안에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고 철거민은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집니다. 그 사이 건물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철거민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끌어올려진 경찰의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듯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누가 죽인 거야? 경찰이. 이거 용역 조폭이 저지랄한 게 아니야. 누가? 경찰이 죽인 거야. 일반 시민을. 그때 그 분위기 어떤가? 빨갱이 새끼들이 난동을 부려갖고 이 나라 전부 언론 빨갱이 새끼들 잘 죽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앞으로 건설회사가 어떤 데인지 제대로 맛보길 바래. 지금 앞으로 뭐가 없어. 이 사람들 다 중산층 이상인데, 누가 이거 용역조폭, 아니야. 경찰이 죽였어. 합니다. 옥상에 투입된 특공 굉장히 안이 좀 우리가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 입구 쪽에서 격렬했죠. 일단 생존권 싸움이니까 지금 생존권 싸움인 거 아는데 여기도 지금 시간이 가면 돈 들어가니까 보내는 거야. 응? 어게인?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거의 똑같은데? 어게인이야. 어게인? 모아타운이요. 서울 완전 불바다? 남의 건물에 왜 들어가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니? 누가 태워 죽인 거야, 이 나라? 경찰. 오늘 아침 6시 아, 이렇게 하는데 안 죽냐고. 걔네들 얘기가 그거예요. 웬만해 사람 안 죽는다. 웬만해선 사람이 안 죽는다. 라든지 휘발유 같은 거를 갖고 있었어요. 경찰 특공대가 한강대로변 8차선 누가 투입된 경찰 특공대. 저긴 명박이 시절입니다. 지금 천지개벽함. 엉뚱한 소리 하네. 용산이야, 여기. 커다란 골목 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비가 새는 걸 임시로 막기 위해 지붕 집수리도 못하고 이제 또 지금 개발도 맨날 헐어야 되니까. 하지만 20년 전부터 추진한 몇 년 동안 지금 추진한 20년. 용산이야, 이태원. 밑바꾸더니 다들 이제 안 해.
글쎄. (20년째래) 지금 아마 이미 사업 시행인가 하고 다 이겼어요. 이의제기 신청해. 환경도 뛰어나 개발 기대가 높은 흑석 2구역. 이것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될 거 안 돼. 지금 몇 년째 100억 주기 전에 못 가. 어?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건물을 크게 갖고 있으니.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대략 몇 군데? 700군데야. 어? 여기 유령도시야. 난리 나는 거야. 몇 군데야. 재개발 재건축 구역만 모아타운이나 이런 쓸데없는 뭐 신도시 타운 말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만 지금 700군데입니다. 서울. 응? 앞으로 전쟁터 되는 거야. 모아타운이 나니. 서울은 깡패 용역 조폭의 전쟁터야 이제 좀 있으면. 궁금한 거.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어머, 오뚜기도 올린데 난리 났다. 지금 농심이어 오뚜기 라면값 인상. 다음 달부터 7.5% 올린다. 고물가에 뭐 옛날에 내가 밥값 10,000원 시대 온다고 4, 5년 내 그럴 때 영끌 분들 오셔갖고 밥값 10,000원 갖고 그러냐고. 200층에 300층에 오셨는데 지금 이자 고이자 내고 좀 살만하니? 오랜만에 한강대교나 좀 불러줄까? 한강대교. 오랜만에 한강 정모가 맛이지. 응? 재방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휴, 자.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물가 폭등? 힘든 시절이에요. 예? 본인이 불행하면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더라고. 인간 세상은 아주 족같은 문화예요. 잘들 주무시고 오늘 하루도 항상 정신 바르게 살면은 좋은 일이 와. 똑같은 내용, 오늘 똑같은 내용이었나? 안티분들도 많이 들어왔어. 아우 씨발. 안티는 뭐 사라지질 않냐? 근데 하나 물어보자, 야. 내가 어디가 그렇게 재수가 없냐? 니들은. 내가 물어볼게. 내가 도대체 어디가 나쁘다고 그러는 거냐? 니들은. 이제 광고비도 이제 다 니네 덕분에 광고비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되냐?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거는 정말 많이 노력 필요한데 남들 망치는 거는 얼마 노력이 안 들어가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인생은 우리나라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인생 나락 가는 거, 다 경험이다. 열심히 나락들 가고, 착하게 살아, 인마. 남들 괴롭히지